안녕 친구들. 무탈한 날들 보내고 계신가? 그럴 리가.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든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든 뭔가 마음이 무탈할 수 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 나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늘 정신없는 가운데, 원래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뭐 삶이 늘 정신 없으니까 하루에 한 10분쯤 그냥 좀 내 정신이 돌아와서 사색하고 이야기하고 그럴 시간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유튜브로 말을 거는 이것을 보는 친구들한테도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을 좀 같이 하는 것, 내 일이 그런 일이기도 하고, 일로서 뿐만이 아니라 일상으로서 좀 더 확장해서 일상에서 그런 대화를,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무턱대고 시작해서 일단 해보고 있었는데, 지금 많은 변화가 있다 보니 그런 사색의 시간들, 이런 것들이 일이 아니면 일상에서는 너무나 사치스러운 상황이 또 되어버리더라고. 어머니가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나이 든 오빠는 병원에서 계속 엄마를 끝까지 잘 돌보겠다고, 오빠가 그렇게 나서니 나도 1박 2일쯤 가서 병실에 있을 수 있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죽음 앞에서 다들 이제 이별을 조금씩 준비하다 보니, 모든 이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없잖아. 예전에는 이별이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라는 환상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한 적도 많지만, 지금 내가 알게 된 것은 아름다운 이별을 열심히 몸으로 해보고 나서, 노력하고 나서 알게 된 것은, 그 모든 과정이 그냥 다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리고 고통 앞에, 죽음 앞에, 이별 앞에 아름답고자 하는 그것이 되게 오만한, 세상 모르는 얘기였구나. 물론 그런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야 아름답지만, 그것을 실전에 그대로 100%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건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지나가고, 그럴 때마다 뭔가 늘 내가 다시 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눈에 또 들어오고, 난 그것을 사색하고 다시 또 제정신 차리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늘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예전엔 그 나의 눈길을 붙잡는 것이 사람이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서든 그런 것들을 이제 무의식적으로 뭐 이렇게 찾는 것 같아. SNS에서 사람을 뭐 검색하던, 무엇을 검색하던, 약간 지푸라기처럼 나의 존엄을, 나의 시간을, 의미를 더해줄 어떤 것들을 찾는 것 같거든. 근데 그러다가 요즘에 되게 나에게 울림이 있는 영화를 한 편 만나게 됐어. 특별히 사소한, 뭐였더라 제목이. 나 진짜 치매약 먹어야 되나 봐. 이토록 사소한 것들? 시네큐브에서 지금 영화 상영하고 있거든. 이토록 사소한 것들, 맞는 것 같아. 만약에 틀리면 내가 제목이나 그 댓글로 다시 써놓을게.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악의 평범성이란 말은 들어봤지. 한나 아렌트가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한나 아렌트가 한 말로 되게 여러 맥락, 깊이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지만 대충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렇게 통용하고 있잖아. 아우슈비츠에서 사람들을 가스실에서 죽게 했던 어떤 그 사람은 무슨 마우만? 뭐 이름 뭐였지? 하여튼 그 사람 법정에 섰을 때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을 때 이제 그 사람은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 나는 직장인으로서 위에서 시키는 것을 그냥 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한나 아렌츠가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악은 어떤 정말 악마의 얼굴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것.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하는 건 많잖아. 그것이 그것을 그 정의했다고 할까? 그 부분이 이제 악의 평범성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어떤 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판단을 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악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선 쪽으로 가게 한다. 이런 뜻으로 난 받아들이고 있거든. 근데 이토록 사소한 것들 영화를 보면서는 뭔가 나한테 너무나 큰 메시지가 이렇게 전달되고 아 이거야 라는 느낌은 오는데 주 내용은 혹시 볼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하면 안 되나? 주 내용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계속 너무 영화가 나한테 되게 잔잔한 깊은 감동을 줘서 어떤 영화들은 볼 때 막 되게 재밌고 좋은 것이 아니라 보면서도 너무 깊이 감동이 전달되는데 많은 사색거리를 주는데 집에 와서 문득문득 그 내용이나 배경이 하나씩 다시 상기될 때가 있잖아. 아 그래서 그랬던 거였구나. 그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에 다음날 일어나서 계속 그 영화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왜 이렇게 내가 이 영화가 생각이 날까? 라고 생각을 더듬어 보다 보니 이 영화가 나에게는 선의 특별성으로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선의 특별성에 대해서 이 언어를 아마 쓴 사람이 없으니 내가 지금 처음 쓰는 거니 이 언어는 이런 정의는 없을 거야.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좀 사색도 하고 널리 생각도 해보고 문제제기도 해봤던 것 같은데 우리가 선의 특별성에 대해서는 많이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 물론 막 용감하고 정의롭고 어떤 영웅시대는 이런 것에 대한 과도한 선의 어떤 의미 부여 이런 것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선은 너무 평범한데 사실 그 선택이 너무 어렵거든. 근데 그거를 누군가한테 말로 전달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 그냥 너무 평범하게 얘기하면 너무 평범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거기에다 너무 의견을 또 많이 실어서 의미 부여를 하면 너무 부풀리는 느낌이 들어버려서 이것을 얘기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는 내가 되게 답답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 선의 특별성을 이 영화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구나 싶더라고. 왜냐하면 이 영화는 평범한 동네 마을 배경이거든. 마을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떤 아빠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누군가를 보고 그 사람 내적 갈등을 느끼면서 마지막에는 어떤 손을 내미는 선택을 하는 큰 줄기를 얘기하면 그런 내용이거든. 근데 그 안에서 막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아. 아주 조용하게 거기서 너무 많은 토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상황만으로 보여주는데 그 상황이 너무나 나에게는 그러니까 세상을
일부를 보여주는 척 하지만 세상을 전부를 보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우리가 어떤 순간에 아하 이거를 지나치면 안 되지만 양심에 뭔가 거슬려 뭔가 마음이 불편해. 그런 게 있어도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단발성으로 하는 선의는 누구나 쉽게 다 베푼다고 생각하거든. 행한다, 베푼다 라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내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 내가 구체적으로 속해 있는 사회에 나의 관계, 나의 일이 관계, 또 우리 아이들의 관계가 그 안에서 다 녹아 들어가 있는 사회,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문제를 일으켜서 모든 것들이 내 생계가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들이 완전히 고립되거나 힘들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한테 손을 내민다는 거, 누군가를 그리고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내 공간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 작은 선택인 것 같아. 사실은 큰 선택이지. 근데 사실은 심적 갈등이, 마음의 갈등이 생기는 어떤 부분에 되게 작은 행동. 그것이 왜 그렇게 힘든 것인지, 내 양심을 외면하지 않고 내 양심이 향하고자 하는 방향의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지, 간단치 않은지 이걸 영화가 되게 섬세하게 보여주거든. 그래서 한편으로 되게 반갑기도 하고, 이런 뭐 영화로 이렇게 영화화했다는 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보고 벌써 이렇게 대중화 시키는 것이잖아. 그래서 되게 반갑다. 선의 특별성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생각을 더 해보게 돼서 생각을 하다 보니 또 이제 내 정신으로 돌아오잖아. 내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어딘가에 나와서 내가 이제 사색해보고 생각해보고 내가 경험했던 것을 다시 또 재해석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 내가 숨 좀 쉴 수 있다 했었던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다시 할 이야기 또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동영상을 오랜만에 찍을 수 있게 되었네. 그리고 이 영화가 약간 나에게는 이 영화를 보게 된 배경도 시대적 상황도 아마 조금 더 연결이 돼서 나한테 더 이제 임팩트 있게 다가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친구들이 다 알듯이 이런 탄핵 계엄 비상계엄이 내려졌었고 비상계엄 해제가 됐고 탄핵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 비현실적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현실인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현실을 너무 외면하고 내가 속한 곳, 내가 바라는 곳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의 특별성을 행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뭉클하기도 하고 감사함이 차오르기도 하고, 특별한 한 사람보다 작은 선을 행하는 그
그 작은 특별함들,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의 폭력적인 명령에 자기의 양심 선언으로 멈춘 사람들, 문제 제기에 어떤 행동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완전히 뭐 때려 부수는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뭔가 폭력을 지시했을 때 그것을 하지 않고 소극적 대응을 하거나, 그런 모든 것들이 선의 특별성 안에 든다고 생각하거든. 물론 어떤 것들의 옳고 그름은 사회가 판단하는 것은 뭐 재판이나 어떤 것들로 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이 상황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은, 어떤 상황이 폭력적인 상황이 폭력적인 상황을 목도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위안과 용기와,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긴 것 같아. 그리고 나는 탄핵 찬성 집회는 탄핵 집회는 여의도에서 있었고, 탄핵 반대 집회는 광화문에서 있었잖아. 그래서 나는 그 영화를 보고 일부러 그 광화문 쪽을 갔었거든. 시네큐브가 광화문 쪽에 있으니까 영화를 보고 그 근처를 한번 돌아보고 싶어서 갔는데, 왜냐하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한 10% 정도가 남았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에 아직도 여전히 저런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지? 라고 의구심이 생겨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얼굴을 보고 싶었어. 어떤 사람이지?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얼마나 보는 게 다른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가서 구석구석을 좀 돌아봤는데, 일단 인상적이었던 건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선동하는, 강연하는 뭐 이 사람이 되게 하얀 머리에 무슨 종교인이었던 것 같아. 이름 가끔 매스컴에서 봤던 사람인데 신앙인이더라고. 그리고 거기 가득 메운 사람들이 신앙인이 주로인 것 같더라고.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의 이제 표정 하나하나를 보면서 좀 나의 개인적인 느낌은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미지가 좀 떠오르더라고. 그냥 뭔가 못되고 어떤 나쁘고 뭐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평범하고 삶에 되게 지쳐 보이는 행색으로 보나, 뭔가 옷을 입은 것이나 표정으로 보나. 그래서 거기를 한 20-30분 돌아본 다음부터는 내 마음이 사실은 분노에 차서 막 화가 나서 왔던 건데 되게 씁쓸하더라고. 쓸쓸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 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회가 저들을 바라보지 않았었겠구나. 사회가 저들을 저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저런 종교, 어떤 사람들 뿐이었을 수 있겠구나.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뭐 어땠든 간에 그 목적이야 개인의 목적을, 이익을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좀 마음이 착잡했었던. 그래서 정권이 어떻게 바뀌던 그들에게 사회가 어느 일정 부분을 계속 사회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귀 기울이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도 그냥 혼자 해봤어. 우리는 살면서, 왜냐하면 내가 광화문에 가서 그들을 보면서 아주 분노하거나 부정적 이미지를 갖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건, 가난하다는 건, 못 배웠다는 건 어떤 정보 접근성이 되게 차단되는 상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부모님, 아버지가 군인이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고, 뭐, 삶의 질이 늘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회로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건, 그리고 고졸로서 오래 살았었기 때문에, 물론 고졸이라고 다 사회 문제에 대해서 뭐 나처럼 모르거나 무지한 것은 아니겠지만 나는 되게 무지했었거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전두환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전두환이 대통령에 내려와서 이제 감옥 갔잖아? 그때 나는 전두환한테 편지 썼던 사람이야. 왜냐면 나는 그때 이해가 안 됐거든. 아니, 대통령이었는데, 그리고 뭔가 내 마음에도 나한테는 대통령이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내려왔다고 저렇게 사람들이 대한다고? 근데 이 개인적인 어떤 그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사회가. 그래서 그 심정을 담아서 편지를 쓴 적이 있어. 전두환 씨가 가지고 있을 수도. 그래서 나는 내가 대한문에서 쌍차 해고자나 뭐 누군가의 어떤 사회적 폭력에 얘기하는 장소에 있을 때 그 뭐라고 하지? 그 무슨 부대라고 하지? 아버지 부대? 무슨 나이 드신 분들을 어떻게 통칭하는 이런 게 있잖아. 되게 과격하신 그분들하고 대치될 때 늘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 그냥 내 모습 보는 것 같아, 사실. 그리고 우리 엄마 모습 보는 것 같아. 우리 아버지 모습 보는 것 같아. 딱히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삶을 열심히 사느라고 세상 일을 모를 수도 있잖아. 내가 삶이 힘들어서 세상 일을 못 들을 수 있잖아. 그럴 때 누군가 세상을 좀 잘 친절하게 이야기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 원래 잘난 사람도 많지만 그래서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들에게는 어떤 악의 평범성을 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누구나 내 안에는 악의 평범성과 선의 특별성이 공존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에 머물면서 제정신 차리게 하는, 같이 제정신 좀 차리자, 이런 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냥 딱 하나거든. 그래야 자기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선택이 세상을 만드니까. 내가 내 정신으로 선택한 것에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지만, 모르고 선택한 것들, 어떤 환경 때문에 몰라서 나도 모르게 폭력에 가담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잖아. 그래서 나도 내 안에 선의 특별성을 좀 더 발현되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어떨 때는 악의 평범성이 나를 지배하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이게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선의 특별성을 또 발현시키기도 하면서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일상이 어떻든 이 유튜브에서 잠깐 서로 마주보고 얘기하는 동안은 그런 선의 특별성을 다시 회복하고 상기하고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이 시기에 똑같은 폭력적인 대한민국을 겪었을 텐데, 대한민국이라는 토양에서 자라난 나무들일 텐데, 사람도 똑같은 토양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라고, 똑같은 토양에서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또 자라나기도 하잖아. 오늘 나의 선택은 또 어떻게 하고 있나, 내가 나를 어떻게 키우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잠시 멈춰서 한번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잠시 멈춰서 그런 대화를 좀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잠시 멈춰서 그런 대화를 할 좀 공간이 있어야 하지 않나? 라고 난 생각해. 나가서 싸우고 내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모두가 자기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거 하나에는 합의할 수 있지 않나? 거기서부터 뭔가 또 시작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합시다. 늘 선의 특별성을 100% 하려고 하진 말고, 가끔 내가 너무 삶이 지치고 힘들 때는 나의 선의 특별성이 드러나서 내가 좀 숨 좀 쉴 수 있게, 내 주변이 좀 숨 좀 쉴 수 있게 그랬으면 좋겠다. 나의 주장이 아닌 주장을 주장 같지 않은 형식을 담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번 해봤어. 그래서 오늘의 요지는 이토록 사소한 것들, 영화 추천 꼭 한번 보고, 나는 어떤 순간 저런 인생을 살면서 어떤 순간 저런 순간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면 나 스스로에 대한 애정이 다시 좀 생겨나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내가 좀 살 수 있는, 살고 싶은,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다시 좀 차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 이 다음에 또
뭔지 모를 것이 나에게 사색의 거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리를 준다면 그걸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See you. 그래, 나 머리를 싹둑 잘라버렸어. 윤석열 계엄령이 있은 다음 날인가? 머리 감고 말리는데 너무 머리 말리고 있는 내 자신이 한심한 거야. 이 시간에 긴 머리를 말리고 있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행동, 머리를 잘라버렸어. 시원하게. See you. 제가 요즘에 유튜브 하는 거 알죠? 네. 유튜브에 제가 요즘 못 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너무 공사다방해서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여러 정체성이 어머님은 아파서 응급실, 국가는 저런 탄핵 정부, 나는 또 이 사무실 이전하면서 너무 정말 한 일상에서 100가지가 변할 수 있다고 치면 내가 90가지가 지금 다 바뀐 상황이거든. 맞아. 못하겠네. 신선해서 건물 세상으로 돌아왔어. 건물주인 것처럼 살았다는 거지. 나 건물주가 아니야. 오해할라. 예, 내가 건물주인 것처럼 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 선물이 나한테 너무 의미 있어서 웃기기도 하고 약간 빨간 네이? 자, 현대식 네이. 그래서 이 선물 받는 걸 내가 이렇게 담아서 증정식으로 이거 왜 이걸 골랐는지 제가 담아보려고요. 네. 수업하기 전에 일단 수다를 한번 좀 떨어봅시다. 좋아요. 네. 제가 근데 이 수익도 얘기해도 되나요? 알아서 하세요. 자기도 대중 관련 어떤 스피커를 많이 해봤잖아? 감안하고, 나도 늘 감안하고 얘기를 해.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제 투자도 조금 공부하고 투자도 공부하고. 왜냐면 저는 항상 일에만 관심 가졌다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서 투자 좀 공부하고 이제 그래서 어떤 거에 투자를 하게 돼서 수익이 좀 났어요. 그러니까 돈 공부를 시작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나한테는 원래는 약간 마음 공부하러 왔죠. 맞아요. 근데 나의 지로는 마음 공부와 돈 공부가 똑같이 같이. 중요하다고 본인은 돈 공부가 비어있다. 아예 안 돼 있었어. 돈은 사실 미친 듯이 잘 들어오는데 자기한테 돈이 뭔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돈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좀 이렇게 맞아요. 시간을 쓴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 가져가지고 이제 수익이 좀 나와서 이제 또 그 수익이 났을 때도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양털 깎기라는 단어 알려주셨거든요. 나는 네. 그렇게 한다.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양털을 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제 요 선물을 약소하지만 준비하게 됐고 제가 빨간색 네일을 사실 사고 싶었는데 크리스마스 겸 좀 더 잘 입을 수 있는 잠옷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 네, 듣다 네. 보니까 나는 양털 깎기라는 걸 내가 하는 이유는 네. 돈 공부를 하고 돈을 흐름을 잘 보고 나한테 잘 돌아오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양털 깎기의 나의 목적은 행복이거든. 그 가운데서도 맞아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중요하니까 맞아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는 네. 그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빼서 내 맞아요. 행복에 쓰면 그게 정말 축적되면은 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나한테는 그 양털 깎기의 목적은 사실은 행복이란 말이야. 맞아요. 행복과 건강 뭐 이런 쪽, 그리고 네. 주변 사람하고 나는 사이가 좋아지는 쪽, 같이 행복해지는 쪽으로 그 돈을 쓰거든. 나는 가령 지난번에 처음으로 어머니 병원비를 내가 냈어. 그 양털 깎기 같은 걸 해서 어머니의 병원비를 처음 내본다던가 엄마가 막 삶에 의지가 없을 때 그럴 때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양털깎이를 해서 어. 엄마한테 병원 나와서 이거 좀 써. 양털깎이 맞아. 야 이런 용도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꼭 필요한 게 있을 때 그럴 네. 때만 이제 난 한단 말이야. 맞아요. 자기 양털깎이의 네. 방향성과 이건 무엇이던가 해보니까. 저도 똑같았어요. 사실 그 이제 수익 자체가 크진 제 이제 다른 돈에 비해서 크진 않지만 그 투자하고 이렇게 좀 수익을 내서 또 행복도 느끼고 하는 그 사이클을 계속 돌리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봤고요. 근데 와. 쌤이 또 이렇게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또 너무 좋아요. 와, 나 진짜 요즘 진짜 탄핵 전국 때문에 정말 우울하고 화나고 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빨간 내복 덕분에 한 방에 풀렸습니다. 저 오늘 저녁에는 엄마 병실에서 이게 자야 되거든요. 이거 입고. 병실 가가지고 이걸 입고 있으면 내가 화와 분노가 좀 덜 할 것 같아. 진짜 감사합니다. 잘 입을게요. 네.